이런 기업 경영에서 또 ESG가 굉장히 주목받고 계속 연일 뭐 기사나 아니면은 뭐 광고에서도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기업 활동에서도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지금까지는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 재무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가만 보다 보니까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비재무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ESG, 환경, 사회,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속 가능 경영인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그리고 ESG는 우리가 기업을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업 경영 차원이 있고 하나는 투자자 차원인 거예요. 근데 ESG는 투자자 차원에서 기업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그냥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거, 사회와 환경,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를 투명하게 가져가는 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투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돈 버는 게 중요한 차지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환경을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 기업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꿔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큰 붐이 되겠죠. 물론 이게 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6년도에 유엔에 그때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연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PRI라고 하죠. 책임 투자 원칙,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투자사들이 이렇게 ESG라든가 이런 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 어떤 얘기 있었냐면, 당장은 못한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15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15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게 2006년이었으니까 15년 뒤가 2021년 작년인 거죠. 이때 막 붐이 쫙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이거는 가야 되는 방향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차분차분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 그 ESG를 실천하고 있는 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ESG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 있죠. 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영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그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업체가 어떤 게 있어요? 뭐 제철, 그죠? 포스코 한번 가보세요. 웹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ESG 경영이 처음에 딱 있어요. 이렇게 대체로 다들 기업들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금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확산하기 위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이거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삼성, LG화학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처음에 전면에 내세워 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ESG 펀드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선한 기업, 괜찮은 기업 그러면 ESG 안 하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린 ESG 경영을 하겠다 선언을 하는 게 뭐 뉴스에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이제 UNGC 옛날 그 보고서에서 기억나는 한 줄이 있어요. 예. 실패하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없다. 예.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사회도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들어가면 기업의 목적은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윤 창출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우리 다 해봤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재무적 요소라면 이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가 이제는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때 소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에도 그런 노력이 많았죠. 예를 들면 투자 입장에서 보면 1928년, 27년 그때 파이오니어 펀드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윤리적 투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좀 죄악시하는 게 있었어요. 술, 담배. 그래서 그때는 이 펀드는
술이나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곳엔 투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윤리적인 투자들을 이제 강조하는 게 있었다면 1970년대 들어와서 1971년으로 기억하는데 팍스 월드 펀드, 뮤추얼 펀드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데도 이제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ESG 경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측면, 환경적, 사회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지만 살아남는 기업, 좋은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로서 이제 명확히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들 기대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들 중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조직은 기업이 아닐까. 그거 잘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건, 가장 빠르게 지금 진도를 내고 있는 건 기업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주도하고 투자사들이 주도를 하니까 확 바뀔 수 있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하려고 하든 하려고 하지 않든 간에 기업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면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다. 어떻게 현명한 소비자가 되느냐, 어떻게 현명한 유권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의 방향들을 더 가속화시켜 낼 거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속화시켜 낼 거냐는 소비자의 몫이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SDG 12번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이게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입니다. 소비가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